승부수 누구 얘기인 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특권 포기 깜짝 선언, 총선 전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승부수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던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 승부수를 던진 모습 보고 오시죠.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 저희가 좀 잠시 좀 깊게 짚어볼 텐데 방금 보신 영상에서 혹시 그 얘기 말고 따로 귀에 쏙 들어온 내용 없으셨나요? 저는 이동석 의원님, 압구정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압구정,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 몰두하는 정권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 발언은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압구정 출신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사법 리스크에서 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는 그 자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선전포고를 한 셈이 아닌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 장관을 겨냥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체가 압구정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다는 것 자체로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압박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겨냥한 것 같고요. 네. 우선 여당을 겨냥하기보다 법무부를 이렇게 지목함으로써 네. 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욱더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압구정 정권. 압구정이라는 뭔가 표현은- 말을 일부러 준비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 이게 없던 단어가 아니에요. 한 몇 달 전에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네. 압구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생소하지 않은 단어인데 네. 그거를 꼭 뭐 한동훈 장관을 겨냥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5%, 김기현 대표가 57%, 근데 이재명 지금 대표가 60%의 비호감도를 기록을 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 여전히 이재명에 대한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나 지지도보다도 비호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총선 전에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요 시기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나 이제 앞서서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은 이미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남아있는 백현동 사건 정도는 사실은 구속되지 않을 사건이라는 게 대부분 법조계의 좀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명수 대법관이 아마 9월에 임기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든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한 어떤 구도 속에서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에 안전한 시점이기 때문에 던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사실 그 부분입니다. 타이밍적으로, 시기적으로 왜 그 전에 초반에 여권에서 그리고 같은 당내 비명계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침묵했거든요. 왜 지금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내지는 뭐 추가 기소 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선언을 한 거다. 실제로 국회 법으로 지금 돼 있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만약에 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발부를 할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대표는 깜짝 쇼 차원에서 이 뉴스로 관심을 끄는 데는 참 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거 좀 그만해라라는 정도의 네.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어제 이 회견 보면서 딱 한마디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래도 어찌됐든 야당 대표의 연설이던데 네. 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비아냥과 이 뭔가 반박을 하는 이 고함을 질러대는 게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정말 이럴까? 품위 없는 국회. 예, 그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 압니다. 알지만 오늘 김기현 대표가 아마 연설을 하나요? 네. 그럴 겁니다. 이 의석수 순서니까. 네.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에는 제발 그 야유 이 민주당에서 좀 참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 좀 품격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들을지 않을까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불체포특권도 불체포특권이 포기 얘기이지만 그것 말고도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느냐 연설을 하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굉장히 뼈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보는 의원분들, 네, 의원님들 고함 지르지 마시길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했는데 저희 그 시기상으로도 나왔던 그 CG 준비된 거 있죠? 같이 좀 볼까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체포특권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처음에 불체포특권 얘기가 나왔던 게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얘기한 거는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다르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1월에 했었고요. 2월에 결국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지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이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한 1년 정도 상간에 지금 있었던 이 발언들을 저희가 짧게 좀 시기별로 좀 모아봤는데 근데 어제 이 발언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깜짝 발언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원고에 없던 불체포 권리 포기 여당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원고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이 연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 내용을 연설 전에 좀 미리 받아봅니다. 이 보도는 연설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미리 받아보는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내용을 실제 이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신정현 의원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건 이 대표도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원고에 없었다는 건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네. 이 시간 이전에 연설문에 담았더라면 아마 그날 석간신문에 담겼을 텐데요. 아마 요거를 보류하고 비밀리에 붙였다가 아마 요때 발언을 통해서 아마 알렸다면 다음날 조간신문 1면을 장식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 국민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네. 최대한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한동훈 장관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연설문엔 그게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대표님께서 이미 대선 후보일 때부터 그리고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부터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폐지를 정말로 정치 개혁의 하나의 신호탄으로 던지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의 국회법 개정,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개인이 동의를 하면 의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 개인이 체포동의안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 당장 시행하겠다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헌법 44조에 있는 불체포 특권을 삭제하겠다라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노력까지도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당장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진정코 지키시겠다고 하면 네. 7월 8월은 임시회가 이제 열릴 수 있는 시기예요. 휴회 네. 기간인데 임시회 열지 않겠다. 혹은 임시회 기간을 7월 한 달 동안 비워놓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던가 만약 그것조차도 뭐 여의치 않는다면 가결을 당론으로 세워서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약속을 국민들께 하신다면 아마도 대선 후보 때 그리고 대표 당시에 내걸었던 약속을 이제는 매듭 짓는 역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어제 처음 한 건 사실 아닙니다. 과거에도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좀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저기 작년 9월에, 지난해 9월에 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일각에선 저 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체포동의안 넘어왔고 부결됐었던 거 아니냐. 이번에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 대표가 만시지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늦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는데 네. 계속 안 지키다가 지금 계속 그 탄핵 아니 방탄 국회에 대한 그 여론이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한 게 정치적인 승부수가 아니라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더워서 방탄복을 입고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30도가 넘는데 방탄복 2겹, 3겹 국회의원 할 때 또 방탄복 특권 거기다가 또 대표하면 기소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여러 가지 방탄복 벗으니 더워서 버틸 수가 없어서 옷을 벗은 거다. 하지만은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할 정도로 저는 순리대로 따른 거다. 이건 진작에 했어서 영장 실질 심사에 받았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좀 불신을 사는 거는 그동안에 공약을 했던 걸 안 지켰던 거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방탄국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 불체포 특권 할 수 있게 그거를 국회를 중간에 좀 쉬겠다든지 아니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체포 특권 이제 전적으로 의원들이 받아들이겠다는 뭐 결의를 한다든지 좀 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국회의원 특권이 지금 186개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맞네요.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더워서 방탄복을 벗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일보한 거로 네. 저는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어쩌면 뭐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환영할 일이다라는 지금 윤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국회의원 이 특권이 186개나 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일단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후속적으로 계속 잇따라야만 이번 이 발언의 어떤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게 아닌 만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윤경호 의원님. 이 얘기가 결국은 여권 검찰에 한 게 아니라 당내 비명계한테 한 얘기는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이제 지금 사실 그 분석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얘기했듯이 검찰은 지금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추가로 이 대표를 기소할 수도 있다. 끈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라는데 이 두 가지는 이 대표를 직접 엮기에는 상당히 이 끈이 두텁지 않다. 이런 이제 분석이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당 내용이다. 그리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용도다. 뉴스를 만들기 위한 용도는 일단 성공했어요. 당 내용은 비명계, 친명계의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 이 사안 이외에도 많죠. 지난번에 저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를 놓고 보면서 네. 그 전에 노웅래 의원 때하고 참 유사하게 이 의원들 간의 친분, 개인적인 뭐 친밀도, 그다음에 당사자인 의원이 얼마나 좀 진솔했느냐, 좀 수치한 말로 좀 불쌍해 보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좌우된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제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만이 아니라 친명계, 비명계 이 갈등 중에 가장 첨예했던 대목이 뭘까 이건데 결국 그거 아무리 다 정리해봐야 내년 총선 공천권이죠. 그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지금 혁신위원장 새로 선임을 했는데요. 그 혁신위원장에게 정말 전권을 다 던져주고 이 대표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시절에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내세워서 김종인 카드 정권 줘서 네. 그때 먹혔잖아요. 그렇듯이 하는 정도가 아닌 한은 네. 친명 비명의 갈등은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지금 말씀 중에 비명, 친명의 갈등은 계속 있어 왔고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의 어떤 여지를 좀 줄 수 있는 여부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비명계 입장은 어떨까요? 혁신위원장이 사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무생무치의 인물이 오셨죠. 특별히 이분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 누구도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이분과 함께 거론되었던 다른 혁신위원장 후보들은 어떻게 혁신할지 가늠이 되었기 때문에 비명과 친명 혹은 그 내부의 어떤 여러 계파 갈등 속에서 어떤 가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김은경 우리 혁신위원장이 오시고 나서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혁신위원장을 중간에 두고서 아마도 당내에 어떻게 내년 총선을 두고 공정한 총선 룰과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의 어떤 혁신 방안들을 만들지 아마 그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혁신위원들은 누구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혁신안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서 아마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 먼저 가셔야되지 않을까. 이게 뭐 결정된 갈등이라기보다도 아마 앞으로 예정된 갈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일단은 말씀처럼 표현을 빌리자면 무색무취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좀 더 뭔가 커지고 이 룸이 생긴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한테 손을 내민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전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관건은 내민 손을 비명계가 잡냐는 거거든요. 예, 비명계가 손을 내미냐, 이재명의 손을 내미냐. 네네. 저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의 선언과 함께 지금의 혁신위원장이 아마도 지금 혁신의 칼날을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먼저 당론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세워준다면 아마도 비명계도 더 이상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이 문제를 놓고서 갑론을박할 일은 없을 거고요. 가시적으로는 손을 잡는 형식으로 당의 갈등을 좀 봉합하는 1차적 진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당 내에도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당 위기 정면 돌파 나선 이재명. 야, 방탄 논란 해소. 만시지탄이다. 여야의 목소리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또 물을 마시다가 기침이 나와도 현 정부 탓으로 다 돌릴 기세입니다. 자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저 현 대통령 탓, 현 정부 탓으로 채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두고 내로남불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만시지탄입니다.
네, 일단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하느냐? 윤 정부 출범 후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 네, 무도한 정권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 표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반응은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검찰 반응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에 검찰 뜬금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은 아직 없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종결되지 않은 수사가 여럿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팀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뒤늦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뭔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만한 사안은 아직 없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 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포기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일단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그냥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행 법이거든요. 그렇죠. 법상. 근데 이거를 실제로 포기한다고 하면 이거를 내가 부결을 시키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비회기 중에 검찰이 알아서 내라는 건지 이게 사실 그 부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게 뭐 비회기 중에 내라 내지는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부결시키겠다. 내 거 와서. 그렇죠. 만약에 다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나서서 이걸 부결시켜 주세요.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입니다. 네. 이건 뭐 부적절합니다라는 식의 호소, 읍소 이거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현실적으로는.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다시 체포영장 동의안을 요청하면 올려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가부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찌됐든 명색이 야당 대표의 연설, 국회 연설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차제에 관련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여야가 한번 손을 모아 보세요. 물론 뭐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뭔가 정치판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안 관련해서 만평도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도저히 못 참겠다 대 이제 와서. 네. 여기 보면 큰 벽이 있고요. 이게 방패라고 봐야 될까요? 철방,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걷어찼습니다. 누가? 제명이라고 적혀있는 이재명 대표로 보이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느냐?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나한테 한 얘기야? 라는 느낌으로 땀을 삐질 흘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동석 위원님. 이게 지금 사안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아니면 선언하래서 하는데 왜 말이 많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이 만평이에요. 만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뜨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지금 시선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139표가 이제 찬성이었습니다. 네. 이제 반대 138표보다 한 표가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이제 발전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다음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을 때 이제 올라왔을 때 네. 찬성표가 더 많아져서 결국 가결의 모습을 띄인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 아닌가 이런 것에서 선전적인 포고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 불체포 특권 다시 국회로 오게 된다면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이 가결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민주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넘어온다면 이건 당론으로 가결을 시키는 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